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보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넷플릭스 월 구독료 꼬박꼬박 내는데 뭐 봐야 될지 결정을 못해서 매번 1시간 동안 구경만 하다 그냥 나오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본격 성범픽 넷플릭스 추천 컨텐츠. 이번엔 특별히 영화 말고 시리즈만 다뤄볼 거고요. 왜냐면 영화는 다 다루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영화는 다음번에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저는요, 스타일이 정말 최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시리즈랑 뭐 영화 이런 거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거르고 걸러서 이거는 최고의 인생작이다, 별점 5점 만점에 100점 줄 수 있는 것들로만 꾸려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주관적 의견이니까요, 반박시 님들 말이 다 맞음. 아무튼 바로 가시죠. 첫 번째는요, 우리 세대 모두에게 필요한 위로와 공감을 담은 드라마,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입니다. 제가 키워드를 좀 써봤는데요, 샵, 힐링, 시간 회귀, 풍자, 위로, 코미디. 일단 일본 드라마고요, 시간 회귀 기반의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1986년에 살다가 어떤 이유로 시간 이동을 해서 2024년에 갑니다. 근데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옛날에는 약간 뭐 지금으로 소위 말하는 좀 부조리한 문화, 뭐 체벌이라던가 성차별적인 언행 이런 게 살아있는 시대에서 마치 요즘과 같은 사사건건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넘어오면서 이 세계가 융합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각 시대에 사는 등장인물들이 서로 왔다 갔다를 합니다.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건 그 두 시대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부조리하고 눈살 찌푸려지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서로의 혐오를 덮어줄 줄 아는 따뜻하고 정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요즘 시대는 그만큼 확실하고 정확해서 불편할 일도 적긴 하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도 좀 적고 이해도 좀 덜 해주는 배려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양쪽의 시대들을 좀 더 대비되게 보여주면서 핵심 인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요. 2024년의 문제는 1986년대식으로, 1986년의 문제는 2024년식으로, 그런 식으로 뭔가 시대가 융합하는, 요즘은 세대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데 그런 게 오히려 벌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이해하면서 좀 모이는 그런 게 좀 따뜻하고 뭉클한 드라마였습니다. 또 세대 갈등이나 사회 풍자 같은 거를 기본으로 다루긴 하지만 그걸 보는 내내 이제 뭔가 불쾌함이나 불편함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오히려 좀 힐링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받고 내 마음을 좀 치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드라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이제 일본 사는 친구들한테 역으로 추천도 좀 해줬는데 다들 너무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시즌2가 없는 게 아쉬울 정도로 사회적인 메시지도 잘 담고 연기력도 훌륭하고 스토리도 재밌고 그 안에 휴머니즘도 다 녹아든 간만에 발견한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좋은 힐링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별은 5점 만점에 당연히 5개 드리고요. 저희 한 줄 평을 남기자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의 유쾌하고 따뜻한 외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저의 외로운 식사 시간을 함께 버틸 수 있게 해준 브루클린 나인나인입니다. 키워드를 또 준비했는데요, 샵, 미드, 코미디, 밥 친구, 사람 냄새, 병맛. 미드를 한 번도 보신 적 없다면 입문작으로 너무나도 좋은 미국 드라마 시리즈의 정석 같은 그런 작품이고요. 브루클린 99 관할서라는 경찰서를 배경으로 드라마가 펼쳐지기 때문에 일단 매번 범죄 사건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그거를 또 되게 코믹하고 병맛으로 막 사건 해결을 해요. 매 스토리가 굉장히 유쾌하게 끝나기 때문에 딱 보는 맛이 있고 길이가 너무 적당해. 한 편에 20분에서 30분 정도니까 밥 먹을 때 보면 진짜 딱이에요. 시즌 8까지 있나? 그래서 하나씩 밥 먹으면서 보면 넉넉하게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미드, 영드 합쳐서 탑3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보다 보면 좀 더 신식인 영어 표현이나 그들의 문화권 같은 것도 이해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진짜 다양한데 하나같이 다 좀 특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아버지와의 어떤 결핍을 가진 철없는 망나니 형사 같은 사람도 있고, 엄청 무뚝뚝한데 속은 엄청 따뜻한 그런 겉바속촉의 정석 같은 사람도 있고, 막 엄청 MG처럼 일하는 경찰 직원도 있고, 그래서 그 특징들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 인물들의 매력 때문에 시리즈를 계속 보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가끔 뭐 대립하기도 하고 아니면 협력하기도 하고 뭐 사건 해결도 하고 사랑 싸움도 했다가 하는데 보는 맛이 확실히 있다. 이거를 밥 친구로만 보다가 나중 가서는 결국 이제 가만히 앉아서 2-3시간 동안 이제 넘겨가면서 보게 됐던,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별점 똑같이 5점이고요. 한 줄 평은 내가 이렇게 빌게, 다음 시리즈 계속 내주면 안 되겠니? 다음은요, 누가 뭐라 해도 성범의 원픽, 피아노의 숲입니다. 샵 클래식 음악성, 애니메이션, 힐링, 성장물입니다.
이게 아마 넷플릭스에 2018년인가 19년에 들어왔는데, 그때 저는 이제 유튜브도 안 보고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인데, 옛날에 이제 이 애니를 영화로 만든 걸 처음 보고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넷플릭스 공개된대. 그래서 그걸 엄청 기다렸던 어린 마음이 생각이 나고요. 일단 배경은 숲의 가장자리라고 하는 빈민촌이 있어요. 가난한 동네에 카이라는 친구가 태어납니다. 근데 얘가 뭐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리고 숲의 가장자리 옆에 숲이 있는데 거기 버려진 피아노가 있어. 근데 그게 남들이 치면 소리 안 나는데 딱 그 카이라는 친구가 치면 걔가 쳐야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카이의 재능을 알아봐준 게 카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 근데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이분도 어떠한 연유로 이제 시골 초등학교 음악교사로 숨어 사는 옛날에 굉장히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카이의 재능을 딱 알아보고 우리 같이 피아니스트가 돼보지 않을래? 하는 그런 내용인데, 글쎄 그 숲에 버려진 피아노가 사실은 이 음악 선생님 거예요. 아무튼 이 소년 카이가 성장해가면서 정말 성숙한 피아니스트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드라마고요. 이걸 이제 추천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첫 번째는 사실 음악성이에요. 음악성. 이 시리즈가 결국 피아니스트의 삶을 다루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클래식의 매력과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었나? 내가 모르던 것에 굉장히 빠져들게 돼요. 음악적 고증이나 작품적 해석이나 이런 것도 너무나도 웰메이드로 잘 되어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이제 서사가 굉장히 따뜻하고 우리를 힐링시켜 주는데요. 그게 뻔하지 않습니다. 뭔가 매 순간 예측할 수 없이 튀어나가고 그런데도 우리에게 뭉클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라마가 좀 더 특별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세 번째가 모두가 성장한다는 거.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주조연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함께 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 시리즈를 보기 전과 후에 저 또한 성장한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었다. 가끔 살다가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삶이 너무 슬프거나 지치거나 우울하고 힘들면 이거를 찾아서 봅니다. 언제나 저를 좀 위로해주는 최고의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점은 5점 만점에 5만 개 드리고요. 한 줄 평은 빛나는 이들의 완벽한 성장은 주변에게도 밝음과 따뜻함을 줄 수 있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때 주변에 이 드라마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삼체입니다. 샵 SF, 예상할 수 없는 매력, 약간의 스릴러, 제작비 플렉스, 과학 고증 굿. 최근에 왔던 SF 작품들 중에 단연 최고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가끔 되게 막연한 상상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말고 또 다른 외계인의 존재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세상이 사실은 조작된 게 아닐까? 이런 단순한 상상력을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확장시켜서 잘 쓰여진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사이언스 픽션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는데 과학적 고증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아마 제가 근래에 본 사이언스 픽션 작품들 중에 정말 압도적 1등이 아닌가. 고요의 바다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한동안 넷플릭스를 끊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학교 동문 친구들 5명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좋은 대학교 나와서 과학을 끝장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교수가 됐고, 누구는 뭐 신기술 개발하고, 누구는 사업해서 성공하고 하는데, 얘네들이 뭔가 비과학적이고 범우주적인 현상을 계속 접해요. 사람들이 막 숫자를 쓰다가 갑자기 죽는다던가, 우주가 갑자기 막 깜빡거린다던가, 비현실적인 현상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둘러싼 비밀과 과학적으로 대립하면서 맞서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약간 스포를 드렸든 외계인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 외계인이라는 소재를 이렇게까지 심도 있고 재미있게 다룬 작품이 이때까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외계인이라는 존재를 두고 벌어지는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일들을 다룬다. 근데 참고로 청불입니다. 왜 청불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의 스릴러스러운 장면이 있긴 한데 그렇게 무섭지 않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 삼체라는 걸 뭘 말하는 거냐면 3body, 바디가 3개. 우리 태양계는 태양이 하나고 나머지 행성들이 주변을 돌잖아요. 태양이 3개인 그런 행성계를 이제 삼체계라고 하는데, 이 삼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성의 움직임을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지구는 태양 주변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도는 건 굉장히 자명하죠.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며칠 뒤에 어느 위치에 가 있을지. 근데 이 삼체가 있으면 그 행성의 위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삼체 문제라고 하고, 거기 삼체 문제에서 따온 게 이제 이 드라마의 제목인 삼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그 연결고리가 밝혀지는 지점이 나오는데, 저는 그때 정말 소름이 오소소소 돋았습니다. 더 말하면 스포니까 말은 아끼겠고요. 이 과학 덕후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제작비를 거의 쏟아부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미감적으로 몰입도가 말도 안 되고요. 제 친구들은 과학 전공 아닌데도 다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면 스토리가 진짜 예측할 수 없게끔 엄청 속도감 있게 흘러가요. 시즌2 나온다는 기사 보고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별점 당연히 5점 만점 드리고요. 한 줄 평은 우주만큼 거대한 상상력, 블랙홀 같은 몰입감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긴장되는 일이 있으면 이걸 보고 갑니다. 저만의 긴장 해소제 돌풍입니다. 샵 정치 계략, 연기 차력쇼, 심리 멘탈 강화. 저는 이거 하도 주변에서 그때 재밌다고 난리길래 이거 뭐 바이럴 딱히 된 것도 없는데 거의 입소문 타고 저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1화 딱 켰는데 뭐 뻔한 정치 드라마겠지 했는데 그대로 그냥 하루 종일 걸려서 끝까지 다 봤습니다. 경계에 있는 기득권들끼리의 싸움을 다루는데요. 이때까지 나왔던 정치 드라마랑 굉장히 다른 점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편향되지 않았다. 옹호하려고 하지 않고 또 특정하게 까내리려고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약간 현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전개가 진짜 빠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선 하나 끝나려면 8화 전부를 써도 모자랄 정도의 분량인데도 한두 화 만에 삭삭삭 속도감 있게 척척척 나가서 몰입감이 굉장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거 정말 뼈 아프다 싶을 정도로 우리의 현실을 잘 꼬집는 그런 과하게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 작품의 매력이 아닐까. 보면서 좀 반성도 하게 되고 현재 이제 한국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주인공 박동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설경구 배우님 연기하시는데 그 사람 국무총리예요. 근데 대통령을 시해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드라마가. 시해한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그 목적을 들추려는 자들과 감추려는 자들, 그리고 그거를 막 둘러싼 뭐 이걸 가려고 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을 가려고 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마치 장기 같아요, 장기. 여러 세력 간의 다툼을 정말 절묘하고 고차원적으로 설계된 형태로 이렇게 수싸움을 하는데 그런 게 보는 재미가 뛰어납니다. 대부분의 뭐 정치 드라마나 심파 드라마 이런 게 좀 전개가 뻔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큼은 그 어떤 부분에서도 허를 찔리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연기를 너무 잘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조금은 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긴장될 때 이걸 본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제가 좀 예정된 촬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긴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와, 이 사람들은 대권이라는 저 큰 자리를 놓고 싸우고 그 자리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 걸고 미친 짓들을 하는구나 싶어서 내가 걱정하는 일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덤덤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주인공들의 말도 안 되는 깡따구, 강심장 같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게 되면서 저도 좀 멘탈이 많이 강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별점은 5점 드리고요. 한 줄 평은 내 모든 문제들을 한없이 작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데뷔 효과. 야수의 심장을 배우자. 이거 극장판 나왔을 때 바빠서 못 봤는데요. 아직도 슬픕니다. 스파이 패밀리입니다. 샵 초능력, 가족물, 힐링, 액션, 애니메이션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스파이 같은 패밀리를 다룬 애니메이션인데요. 여기 배경이 약간 옛날 독일처럼 동독, 서독 분리되어 있어. 그 중에 한 나라에 속한 최고의 스파이 요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 포저, 로이드 포저라는 사람이고요. 근데 얘가 이제 작전을 받았는데 상대편 진영의 고위공직자를 몰래 접촉해서 뭘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절대 밖에 모습을 안 드러내고 어떤 학교에 학부모 행사할 때만 모습을 드러낸대. 내가 여기 학부모로 위장을 해서 저를 만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가짜 가족을 꾸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이 요르라는 엄마가 있고요. 이분은 이제 엄청 상냥하고 뭐 밝고 약간 쉽게 막 하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실력이 끝내주는 암살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학부모 역할을 하는 거고 딸내미가 이름이 아냐인데 얘가 정말 귀엽고요. 얘 능력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멍멍이가 있어요. 본드라고 커다란 멍멍이가 있는데 얘는 또 짧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넷이서 이제 협력해서 본인들을 둘러싼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괴해 나가고 서로를 구원해주는 그런 스토리고요. 스토리가 굉장히 답답한 거 없이 빠르게 흘러가서 좋고 액션도 애니메이션 치고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흘러가서 보는 맛이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아냐가 너무 귀여워요. 아니야 포져 하면서 이제 막 찌찌노 나노노노 빠빠노 스파이 하면서 하여튼 뭐 그런 걸 하는데 너무 귀엽고요. 포저 너무 멋있고요. 요르 멋있고 예쁘고 상냥하고 섹시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캐릭터들의 매력이 너무 강해서 계속 보고 싶은 그런 시리즈가 아닐까 싶고요. 근데 별점은 4.5점 드립니다. 왜냐고요? 이거 시즌을 너무 늦게 내요. 그러니까 너무 천천히 내요. 이미 예전 시즌 다 본 지가 언젠데 아직도 다음 시즌 기다리려면 한참 멀었고요. 산줄평은 이래라 넷플릭스 이렇게 해서 추천 다 한번 드려봤고요. 지금부터 외전입니다. 넷플릭스에 옛날에 있었거나 성범의 개인 취향이 좀 담긴 그런 작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고 먹는 스테디셀러 프렌즈입니다.
옛날에 넷플릭스에 있었는데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다행히 쿠팡 플레이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말해 뭐예요? 정말 최고의 미드입니다. 6명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모니카, 레이첼, 피비, 챈들러, 조이, 로스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일단 스토리 재밌고요. 인물들 매력 엄청나고요. 근데 그 안에 휴머니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영어 공부할 수 있고요. 영어권 문화도 배울 수 있고요. 그 안에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다. 이거는 이제 작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 독자적인 삶이라고 봐도 무방한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인물들의 성장과 서사 속에 나도 흠뻑 자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즌이 여러 개가 시간에 걸쳐서 촬영됐기 때문에 실제로 시즌 1과 시즌 끝에 주인공들 보면 또 많이 성숙한 모습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마지막 화를 못 봤습니다. 저도 이 프렌즈를 볼 때는 내 삶의 굉장히 큰 부분이 프렌즈였어요. 근데 이게 끝이라는 게 너무 아쉬워서 아직 프렌즈 마지막 화를 못 봤고, 아무튼 당연히 자타공인 최고의 시리즈고 별점 5점 드리고요. 한 줄 평. 프렌즈를 아직 못 본 사람들은 인생의 절반을 손해보고 사는 것이다. 다음은 외면의 아름다움은 중요하지 않다. 셜록입니다.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주연으로 나오고요. 동명소설의 셜록 홈즈를 원작으로 해서 BBC에서 각색해서 만든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요즘 사회로 따지면 극티 같은 티발롬 셜록과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뭔가 전쟁 후에 PTSD로 힘들어하는 왓슨 박사,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사건을 해결하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면서 큰 국가적 위협들을 해결해 나가는데요. 그리고 셜록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본인만의 천재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보다 보면 와 진짜 셜록 완전 멋있다, 대박, 천재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별점은 5점 드립니다. 한 줄 평은요,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만들어준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을 준 저에게 있어서는 클래식의 스승 같은 작품입니다. 노다메 칸타빌레입니다. 일단 주인공 노다메라는 인물이 있어요. 얘가 이제 음대 피아노과 다니는데 피아노를 정말 잘 쳐요, 천재적으로. 근데 틀에 박힌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혼자 엄청 엉뚱하게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근데 이 사람 옆집에 누가 사냐면 음대 전체 최고의 스타, 피아노과 선배가 사는데 잘생겼고요, 키 크고요, 집안 엄청나고요, 돈 많고요. 근데 심지어 피아노도 잘 치는데 지휘도 잘해. 이 선배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외 유학을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둘러싼 노다메는 왜 피아노를 잘 치는데 싫어할까? 그 선배 이름은 치아키인데 치아키 선배는 왜 해외를 나갈 수 없을까? 이 두 사람의 어떤 사연과 실력을 중심으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음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두 사람과 두 사람들의 주변 인물들이 겪는 그런 좌충우돌 스토리와 그런 성장 서사를 다루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클래식 음악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저는 이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봤는데 이걸 보고 클래식에 진심으로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그 주인공 치아키 선배가요, 다 좋은데 지휘를 너무 부자연스럽게 해요. 잘 보면 이 하나의 동작밖에 안 합니다. 이거밖에 안 해요, 진짜. 또 배우들의 좀 더 노력 같은 게 있었다면 더 좋은 드라마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음악성 면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좋은 시리즈다. 남들이 뭐라든 저는 별점 5점 드리고요. 제 어린 시절의 추억과 클래식으로 입문하게 해준 아주 고마운 작품이니까요. 한 줄 평은 여러분들을 클래식의 세계로 초대하는 자타공인 최고의 초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품 추천을 좀 마무리 지어봤고요. 제가 오늘 추천드릴 작품은 이걸 보는데 투자한 내 인생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지 않았다 싶은 작품들로 잘 추려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꼭꼭 보시고 재밌게 후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탑3 컨텐츠? 피아노의 숲, 프렌즈,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어. 밥친구로 제일 좋은 컨텐츠는 브루클린 나인나인과 프렌즈 추천드리고요. 이건 자기 전에 보면 좋다 하는 거는 부적절한 것도 정도가 있어라 프렌즈, 이렇게 두 개 추천드립니다. 아니다, 다 좋다, 다 좋아요. 삼체랑 돌풍 빼고 다 괜찮습니다, 자기 전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엔 영화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여러분, 이거 클럽 입장권 그런 거 아니고 오늘 보태가면서 행사 갔다 와서 행사 입장권입니다. 오해 없으시길